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가장 핫한 간식 1위는 탕후루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 탕후루 열풍에 난데없이 백종원 씨가 소환이 됐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마지막 앵커의 픽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황 씨는 탕후루 유행과 관련돼서 SNS 글을 올렸는데 이 한국 외식 시장이 탕후루 끝판왕 대회장 같다. 캔디 탕후루를 만들면 어떻겠냐, 사탕에 사탕을 덧입히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여기에 그때 그 방송 프로그램들이 문제다, 이런 저격성 글을 올렸거든요. 박 변호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황교익 씨의 말의 요지는 이거 같아요. 지금 이 탕후루가 유행을 하면서 젊은 층들의 이 당 섭취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황교익 씨는 탕후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도 과도하게 설탕을 섭취하는 뭐 이런 음식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인기가 잃었었고 그때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더니 왜 이제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네. 그때 그 당시 프로그램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네. 황 씨가 언급한 그때 그 방송, 백종원 씨를 저격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황교익 씨의 어떤 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또 백종원 씨를 저격했다라는 겁니다. 백종원 씨가 한때 슈가보이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방송에서 음식을 하면서 네. 설탕을 넣으면서 많이 넣었죠. 네. 괜찮아요 하면서 설탕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가 정확하게 요리 만약에 평론가라면 그게 몇 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좀 인신공격처럼 계속 비판을 했어요. 네. 아무 음식에나 설탕을 부으면서 괜찮다고 방송하는 게 정상이냐, 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마치 백종원 씨의 뭐 상대적인 어떤 저격수 역할을 계속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때 비판적인 어떤 댓글을 많이 얻었죠. 네, 저도 백종원 씨 레시피 따라서 요리 많이 하는데 설탕 진짜 많이 넣긴 하거든요. 이 교수님, 그때 백종원 씨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백종원 씨는 그 초반에는 그 황교익 씨한테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글도 잘 쓰고 평론도 잘하는 것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팬대가 나를 향하고 있고 네. 지금은 이 바람직한 평론가가 아니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지금 황교익 씨가 슈가보이라고 막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네. 소위 이 설탕을 그냥 된장찌개에 그냥 컵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넣는 모습, 이거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백종원 씨의 레시피 자체를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당에 이 설탕, 그죠? 네. 그것의 그 유해성 자체를 지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백종원 씨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아니 그것은 그 당시에 고기가 텁텁해서 그것만 조금 변형시키려고 했던 뭐 그것에 불과한데 너무 과대 포장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그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정말 당의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네.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탄산음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히려 더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네. 저당 정책을 오히려 만드는 그것이 더 필요한 것인데 너무 지금 공격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요리에 좀 넣는 것보다 탄산음료나 이런 다른 식습관 개선이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얘기군요. 김준일 에디터님, 예. 지난번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탕후루 같이 맛있게 드셨잖아요. 예. 이번 논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황교익 씨,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얘기를 하는 게 어떨 때는 혼자 다큐를 찍다가 네. 어떨 때는 혼자 예능을 찍다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이분이 한국 음식의 기원은 일제강점기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별로 음식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네. 불고기의 기원은 일본의 야끼니쿠다라고 해가지고 팩트체크까지 당한 적이 있고요. 한국 닭이 세계에서 가장 작고 맛없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육가공업체가 발끈했고요. 떡볶이는 정크푸드라고 해가지고 이거 팩트체크까지 제가 했습니다. 예. 어린이 식품안전 특별관리법에 보면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이제 정크푸드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 떡볶이는 안 들어가 있어. 심지어 햄버거, 피자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던지는 거예요. 탕후루가 싫으면 탕후루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백종원 씨를 저기서 끌어들입니까? 그러니까 네. 조금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예. 네, 이종근 실장님, 네. 이 탕후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네. 최근 이색
탕후루들도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뭐 오이도 들어가고요. 원래 탕후루가 어떤 뭐 열매라든지 특정 열매고 네. 우리나라 가서는 거의 모든 열매를 전부 다 탕후루라는 이름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제 보시다시피 오이나 혹은 가래떡으로 탕후루를 만들어서 판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어떤 열풍, 현상 내지는 밈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즐기면서 이 자체도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현상처럼 즐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이랑 가래떡 탕후루 정말 좀 놀라운데요. 네티즌 반응들도 좀 선 넘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종근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메뉴가 탕후루가 된다면 이제는 별의 별것이 다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의견도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음식을 그냥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즐기는 것인데 네. 다만 제가 보기에 다른 어떤 디저트, 뭐 제과점의 어떤 디저트도 사실은 굉장히 고당, 그러니까 당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탕후루 제가 보기에 무조건 어떤 금지한다기보단 네. 어느 정도 즐기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식 열풍에서 이런 맛 칼럼니스트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